당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밤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몸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혹은 몇 분만 걸어도 금세 지쳐버리고 마치 몸속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또 어떤 날은 스킨케어를 평소처럼 다 했는데도 피부가 칙칙하고 건조하고 이유 없이 푸석해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건강하게 먹고 지내는데도 가끔 심장이 괜히 빨리 뛰거나 머리가 멍해져서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은 없나요? 이런 신호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매일 겪고 있으면서도 그 진짜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지럽다거나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손발이 얼음처럼 차갑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방금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숨이 턱 막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하고 스스로 당황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잠시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스트레스나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마 잘못 짚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건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자동차 엔진이 내부에서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또는 물이 점점 말라가는 강처럼 몸속의 모든 순환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혈관이 수축하고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 심장은 2배로 더 일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보이지 않는 손상이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터져버릴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고혈압, 간 기능 저하, 오래 지속되는 두통, 심지어 작은 뇌졸중의 위험까지 겪고 나서야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번 약해진 장기는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매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에너지가 돌아오고 피부가 밝아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몸이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무너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고 제가 수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된 자연의 비밀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심장, 뇌, 간, 그리고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 팔로우와 댓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댓글에 2일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제가 더 유익한 지식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점은 이렇습니다. 한국 현대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처음부터 큰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습관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영양 부족이 조용히 쌓여서 몸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단 하루 만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쇠의 녹이 천천히 스며들어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요즘처럼 바쁜 생활 속에서 먹는 것도 대충, 잠도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더 커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환자들이 피곤함, 불규칙한 혈압, 소화불량, 칙칙한 피부, 무기력한 정신 상태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몸속에서는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간은 독소를 처리하느라 지쳐 있으며 장은 균형을 잃고 세포들은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약해지면 다른 기관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고 몸은 끝없이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몸이 매일 얼마나 애쓰고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시기는 잘 기억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환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식단과 자연요법을 연구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복잡한 것이 필요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재료가 오히려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작고 평범하지만 혈액순환을 돕고 뇌에 산소를 늘리고 간을 지원하고 체력을 키우며 피부를 밝게 하고 심장병 위험까지 낮추는 힘이 있는 재료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은 며칠 만에 달라진 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자연 재료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매일 어떻게 활용하면 몸 전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연 재료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 환자들 대부분이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익숙한 비트 붉은 사탕무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트를 피를 보충하는 채소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왜 꾸준히 먹으면 그렇게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지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그냥 빨간 뿌리 채소 아닌가요? 어떻게 건강이 좋아질 수 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점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냐보다 내 몸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비트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작용은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질산염 니트레입니다. 질산염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몸속에 들어오면 질산화질소, 니트릭 억사이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작은 분자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이완될수록 혈압은 낮아지고 심장은 덜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비트 주스를 마시기 전과 후에 혈압을 측정해보고 몇 시간 만에 수치가 뚜렷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곤 합니다. 저는 아직도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흔이 조금 넘은 분이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늘 몸이 고됐습니다. 힘든 업무 때문에 그의 혈압은 수시로 요동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압이 안전 범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의 혈관 이완 작용을 설명하고 아침마다 소량의 비트 주스를 꾸준히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그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고 계단을 올라갈 때 답답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 수치가 이전보다 훨씬 안정돼 있었습니다. 비트가 특별한 이유는 혈관을 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신에 도달하는 산소량을 늘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심장은 과부하 없이 일하게 되고 근육은 충분한 산소를 받아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많은 운동선수들, 특히 등산을 자주 하는 분들, 아침 조깅을 하는 분들, 고강도 운동을 하는 분들, 이 비트 주스를 즐겨 찾습니다. 그들은 운동 몇 시간 전에 비트 주스를 마시면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호흡이 깊고 일정해지며 동작이 훨씬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일하는 한 동료는 걷는 것을 좋아하는 한 노년 환자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다리가 약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좋아하던 산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운동과 함께 비트 주스를 꾸준히 마신 후 다시 매일 아침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리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산화질소가 가져오는 혈류 증가와 산소 공급 증가의 결과입니다. 비트는 뇌에도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뇌로 흐르는 혈류가 증가하는데 특히 집중력과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를 담당하는 전두엽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환자들 중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며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가 흐릿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정 기간 비트 주스를 섭취한 뒤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오후에 느끼던 정신피로가 훨씬 줄었다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뇌로 가는 혈류는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머리가 둔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뇌의 혈류를 늘리는 것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 6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비트 주스를 3개월 정도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후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침마다 느끼던 머리의 피곤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감정도 더 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가 신체적, 정신적 지구력을 모두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스태미나가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 가족을 돌보는 사람,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 자주 이동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구력입니다. 근육이 충분한 산소를 받을 때 오래 버틸 수 있고 피로가 늦게 오며 회복도 빠릅니다. 한 택시기사 환자분은 장시간 운전하면 다리가 저리고 눈이 피곤해 길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운전하기 전에 비트 주스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한 뒤 그는 몸이 한결 맑아진 느낌이 들고 다리의 무거움이 줄었으며 러시아워에도 반응 속도가 더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변화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모든 장기는 더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순환 개선은 모든 자연 치유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것은 비트가 혈액순환에 주는 혜택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나 제대로 활용하면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비트의 또 다른 강력한 효능, 피부, 간, 소화기, 면역력, 그리고 체중 관리에 대한 영향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는 비트가 혈액순환, 심장,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만 꾸준히 섭취해도 체감하는 변화들이죠. 하지만 사실 이 붉은 뿌리 채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훨씬 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단순히 심혈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피부, 간, 소화기, 면역력, 그리고 체중 관리까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뿌리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피, 산소, 그리고 간에 영향을 주는 재료라면 거의 모든 기관이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피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칙칙함, 잡티, 생기 부족이 잘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는 외부 케어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에는 천연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여성 환자는 뷰티 업계에서 일하며 매일 화장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피부가 점점 지친 느낌이 난다며 예민해지고 탄력도 줄었다고 걱정했습니다. 비트 주스를 식단에 꾸준히 넣기 시작한 뒤 몇 주 정도 지나자 그녀는 피부톤이 한결 균일해지고 환해졌으며 예전의 탁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 C뿐 아니라 비트의 붉은색을 만드는 베타라인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입니다. 이 색소는 오염, 스트레스, 햇빛 등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피부 손상 요인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규칙적으로 마신 뒤 예민해서 자주 붓던 부위가 안정됐다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으로 음식 속 지방과 독소, 약물, 공기 오염 물질까지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간이 과부하되면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부가 나빠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연구에서 이 성분이 간의 지방 분해를 돕고 지방간을 완화하며 해독 작용을 지원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중년 남성 환자는 기름진 전통 음식과 소주를 자주 즐기던 분이었고 간에 가벼운 지방 축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술을 줄이고 비트 주스를 식단에 넣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간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몸이 전보다 한결 가벼워졌으며 잠도 깊게 자고 저녁 식사 후 더부룩함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간이 좋아지면 소화기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비트에는 베타인 외에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개선하고 변비와 더부룩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환자들 중에는 변비에 시달리고 식습관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비트 주스를 마시면 배가 훨씬 편안해지고 소화도 매끄러워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걷기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장 기능이 좋아지면 영양 흡수도 늘어나고 에너지 수준도 안정되며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면역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철분, 다양한 미네랄은 모두 면역 체계가 매일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한 여성 환자는 아이들과 접촉이 많아 자주 감기에 걸렸습니다. 비트 주스와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뒤 그녀는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훨씬 빨리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간이 건강하고 장이 잘 작동하며 혈류가 원활할 때 몸이 질병과 싸울 에너지가 충분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트는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국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녁에 과식하기 쉬워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며 질산염 덕분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운동 효율이 올라가 지방 연소도 쉬워집니다. 필라테스를 즐겨하던 한 환자는 운동 전에 비트 주스를 마시면 평소보다 숨이 덜 차고 몸이 더 가볍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타라인은 항염세포 보호작용이 뛰어나 잠재적으로 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과 높은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꾸준히 공급받으면 몸의 자체 방어 능력이 강화됩니다. 비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언급하는 또 하나의 그룹은 임산부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엽산포레든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물론 임산부는 식단을 바꾸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지만 저에게 상담을 받은 여러 임산부 환자들은 적절한 양의 비트를 섭취한 후 몸이 더 안정되고 빈혈 증상이 줄며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작용을 알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음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비트를 고르는 방법, 준비하는 법, 마시는 타이밍, 적절한 섭취량까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비트를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이것이 자연 재료이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도 어떤 것이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마신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몸이 반대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적정량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저는 비트를 고르는 방법부터 설명합니다. 항상 색이 진하고 껍질이 매끈하며 단단한 생비트를 고르세요. 깨끗이 씻은 후 흙이 잘 안 빠지는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 갈기 좋게 준비합니다. 비트 특유의 흙말을 줄이기 위해 사과, 레몬, 생강과 함께 섞어 마시는 사람도 많은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산염과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로 즙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복용 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아침이나 운동이 3시간 전을 추천합니다. 이때 체내 흡수가 잘 되고 생성된 질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가 하루 동안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은 양입니다. 비트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마시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저는 하루 150ml 정도의 작은 반컵으로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몸의 반응이 좋다면 250ml 정도로 늘려도 괜찮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 중 하나는 소변이나 대변이 분홍색 또는 붉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전혀 위험한 반응이 아니며 비트 속 베타시아닌 색소가 배출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색이 꽤 선명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출혈이나 큰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걱정하곤 합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정상이며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결석이 있거나 옥살레이트 대사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트에는 옥살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섭취할 경우 돌이 생기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남성 환자는 이미 작은 결석이 있었는데 비트가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큰 컵으로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허리 통증이 있어 검사를 해보니 결석이 조금 커져 있었습니다. 섭취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조절하자 증상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께는
매우 소량만 섭취하거나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한 그룹은 저혈압 환자입니다. 비트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아침에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대부분 금방 안정됩니다. 각자의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 주스를 처음 마실 때 더부룩함, 설사, 묽은 변 등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비트의 식이섬유와 생리활성 성분이 장을 빠르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몸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며 적응이 되면 오히려 장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비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가벼운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심각하지 않으며 오래 지속되면 중단하고 상담하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비트 주스를 마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활동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자연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피곤함, 피부 트러블, 불안정한 혈압, 약해진 간 기능 등을 개선하는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쁘게 느끼는 순간은 건강 수치가 좋아졌다는 보고보다 그들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느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선택들에서 옵니다. 그리고 비트가 그 작은 습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은 마음도 가벼워지고 일상 속 작은 걱정들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환자는 건강이 좋아지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쉽게 예민해지거나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을 더 이해하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댓글과 구독으로 소통해주세요. 건강은 평생의 여정이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매일 작지만 소중한 습관들을 쌓아가며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